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지금 흥미있는 이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새 정부 들어섰는데, 야, 이 동서양 막론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행보를 밟고 있는지 참 희한합니다.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자를 성역화하고 매체를 동원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중공과 베네수엘라,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취임 후 첫 주말을 맞는 조 바이든이 24일 정오에 백악관을 나와 인근의 성삼위일체 성당을 찾았으며, 이는 주말에 골프 등 오락을 즐겼던 트럼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백악관 공동취재단이 현지 시각 1월 2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AP와 CNN 등 주류 매체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조 바이든이 가족을 대동하고 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석한 뒤 돌아가는 길에 잠시 차를 세운 뒤 아들 헌터 바이든이 내려서 베이글을 직접 사서 돌아가는 미국적이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CNN은 해당 베이글 가게 Call Your Mother 점원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점원들이 일요일에 생긴 뜻밖의 일에 감격했으며 워싱턴 DC가 주는 모든 것을 사랑할 행정부를 다시 갖게 되어 신나고 기쁘다 라고 말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질 바이든에 대해서도 용비어천가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오후 막사와 보급이 제공되지 않아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주방위군 파견 병력들에게 직접 구운 초코칩 쿠키를 전달하고 격려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멜라니아 때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장면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매체들은 질 바이든 박사의 패션 감각은 멜라니아와 달리 기품있고 아름답다 라며 새 영부인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도 극찬했는데요. 주류 언론들의 이러한 용비어천가에 한 네티즌은 아무리 그래도 세계적인 패션 모델 출신의 멜라니아와 질 바이든을 비교하는 것이 맞냐 라며 주류 매체들의 과도한 새 행정부 찬양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청와대 내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면서 쇼하던 사람들 기억나죠?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답게 묘사되던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저지른 그 이면들이 다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쇼를 했었구나라고 지금 이제 세월을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어떤 그 법적인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사진에 몇 명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여기도 탕모 씨가 참모로 한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성당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들 헌터 바이든이 내려서 베이글 가게, 여기 콜유 마드라고 하는 이 체인점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글 가게 들어서 베이글 사왔다 이거예요. 이게 갑자기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아들 헌터 바이든 내려가서 그걸 사왔구나 하면, 야, 참 아들도 검소하고 정말 참 자상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헌터 바이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중국과 결탁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우크라이나와 결탁해서 이 협박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돈 버는 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어린이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베이글 사왔다고 그걸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참 기가 찬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 용비어천가를 부르다가 너무 오버한 케이스가 바로 멜라니아와 질 바이든을 비교한 케이스죠. 아무리 그래도 패션 모델, 세계적인 패션 모델 출신하고 이 지금 대학 교수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더 아름답다 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비아냥을 받죠. 아무튼 누구든지 너무 과한 찬양, 과한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연 이 모습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부디 끝까지 그런 모습 유지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역사상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이렇게 많은 음모론과 잡음이 있었던 정권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이 취임 직후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가진 간담회에서 정체불명의 괴 음성이 잡혀 백악관이 급히 영상을 삭제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조 바이든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후 가진 인터뷰에서 괴 음성이 잡혔다고 내셔널 파일이 보도했습니다. 내셔널 파일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에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의 1시간 16분 구간에는 바이든의 음성에 정체불명의 남성 목소리가 겹쳐 있었습니다. 해당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스태프 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소리는 So just so you know my life. After waiting to do this, I just agreed to a clear sentence for guy 뭐 이런 즉 내 삶을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린 끝에 방금 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승인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성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입혀진 것인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백악관은 내셔널 파일의 보도 직후에 해당 영상 구간을 모두 삭제해서 그 배경을 놓고 온갖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오벌 오피스가 실제 백악관 오벌 오피스와 너무도 다른 점이 많다면서 온갖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음성은 누구고 또 남성이 유죄 판결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군지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벌 오피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인데 여기에는 이제 결단의 책상 뭐 이런 거 하고 뒤에는 유리창의 모습, 벽지 상태 이런 게 그동안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제 이 오전까지 썼고 그리고 이 취임식하고 바로 오후에 17개 행정명령을 이렇게 서명을 하는데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어떻게 벽지가 다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게 오벌 오피스 맞냐? 어디서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음모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뭐 이제 한 그런 음성이 입혀졌는데 그건 또 어디냐? 그래서 캐슬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 영화 마이 프레지던트라는 그 영화의 스튜디오 여기서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퇴임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그 구설에 오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 이례적이지만 취임 직후에 이렇게 많은 또 구설 그리고 음모론 이런 것들이 있는 대통령도 참 보기 드물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빨리 뭔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분인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오니까요. 부디 세계 평화를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이 미국을 위한 그 미국을 위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퇴임 후에 처음으로 공식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월 22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We will do something, but not just that. 즉 우리는 뭔가 할 거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는데요. 트럼프가 We will do something 이라는 말을 내뱉자마자 현장에 있던 보좌관들은 급히 대화를 끊고 기자들을 내보냈다. 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지지자와 반대측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일거에 뒤집을 모종의 대역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반대측은 그가 4년 뒤 선거를 노리고 뭔가 꾸미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른바 데스노트를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을 배신한 리즈 체니 하원의원, 리사 머커스키 상원의원 등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등 지역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류 매체들은 트럼프의 Do Something이 일명 애국당으로 불리는 신당 창당과 제3정치 세력 구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선거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선거를 통한 정권 탈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에 조지아주 상원에서 2석을 공화당이 전부 잃은 거,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 이 법을 전부 민주당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져갈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원도 장악, 이제 상원도 이제 50대 50인데 의장이 이제 그렇게 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51대 50이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그 조지아주의 그 한두 석, 야, 그게 참 앞으로 어떤 그 후폭풍, 나비 효과를 날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새로 발의한 선거법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종신 집권하겠다라는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이 민주당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선거법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보내드릴 데일리 디펜스에서 선거법을 소개해드리고 해설을 또 해드리고 그 우려, 영향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마치 준비된 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치고 나갈까? 왜 또 이제 뭐 2년 후에 또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이제 지형이 바뀌면 안 되니까 초반에 그냥 때려버려야 되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상원의원 선거부터 아주 그냥 완전 확실하게 다 잡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180석 가지고 그냥 뭐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서양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다,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좌관이 스탑하고 이제 말리고 기자들 내보냈는데,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기분이 업돼서 하면 안 되는 비밀을 이야기할까봐 아마 보좌관들이 제지를 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지지자들은 뭔가 지금 뒤엎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하는데, 이제 반대자들은 아마 2024년에 지금 나오려고 저러는 거야. 그렇지만 탄핵당하고 뭐 어떻게 해서 저 사람 못 나와, 안 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애국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저 말은. 그런데 애국당을 창당하면서 그냥 하지 않는다, 공화당에다가 세게 그냥 내부 총질을 한 공화당에다가 그냥 두지 않는다. 어쩌면 민주당보다 내부 총질한 게 사실은 더 나쁘죠, 기분이. 그래서 자신의 탄핵에 찬성한 내부, 그리고 뭐 그동안 라이노라고 불렀던 그 공화당이면서 변절한 그 주지사들, 주 국무장관들, 이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 데스노트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지금은 처벌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만 자신의 지지자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처벌하는 이 데스노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추측도 있어요. 그래서 애국당이냐, 데스노트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정말 획기적인 어떤 이 반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측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극적인 반전이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